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생 조임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8강에서 연려춘향 수절가를 통해서 이제 판소리개 소설에 대한 걸 봤다면, 오늘은 약간 혼사장애를 겪는, 그리고 원한을 풀어내는 채봉에 대한, 채봉이라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그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본문이 돼 있는데, 사실은 소설을 읽을 때 앞부분에 줄거리가 들어있는 이유는 그 앞부분의 줄거리를 잘 읽어야 뒤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전에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였냐면, 이 채봉감별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물들을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채봉감별곡의 등장인물은 이렇게 대략 5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는요, 당연히 주인공 채봉과 필성이 제일 중요하겠고, 그 다음 이감사가 좀 중요한 편이에요. 자, 채봉 여자 주인공인데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줄거리에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인물. 근데 여기 송이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 송이가 기생이거든요. 채봉이 나름대로 좋은 집안의 여자였었는데, 나중에 그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기생이 돼요. 그때 이제 이름이 송이가 되는 거라, 나중에 송이가 나오면 새로운 여잔가? 그게 아니라 채봉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필성이라는 남자 주인공. 당연히 이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분과 관습에서 자유로운,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필성네 집안은 더 좋은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인데, 나중에 자기가 사랑했던 이 채봉이가 기생이 되어 이감사의 그 관청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 순간 채봉이를 만나겠다는 일념하에 그 사대부라는 직책에서 좀 더 낮은 직급인 그 관청의 이방이 돼요. 일부러 이방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 좀 강등된 거죠. 그 이방이 되어서 자기 사랑을 찾아가는, 대단한, 이 정도 뭐 찐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채봉이가 기생이 되어서 채봉이를 이제 구해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감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책에서는 이름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이보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보국이 선천부사이자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선천부사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인데, 너희 책에 보게 되면, 여러분 책에 보게 되면 방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뭐 방백이 되어, 본문에서 방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고을의 최고 직책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으뜸, 우두머리, 이런 뜻. 그래서 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채봉이의 한을 다 풀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 다음 김진사. 사실 채봉이가 김채봉이거든요. 그래서 김진사는 채봉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김진사가 권력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누구에게 얻게 되냐면 이 허판서에게요. 허판서는 탐욕스러운 인간이고, 권력을 돈 받고 파는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이제 허판서에게 돈을 이제 1만 냥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딸도 함께 주기로 한 거예요. 첩으로. 자기 딸을 첩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아버지로서의 좀 자격이 없지 않나. 자, 그런데 그렇게 넘기기로 해놓고 가던 와중에 채봉이도 도망가고 1만 냥도 이제 빼앗기게 돼요. 강도한테.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이 허판서를 찾아갔는데, 허판서가 이제 좀 안타까웠겠죠, 처음에는. 그래갖고 뭐 강도 만난 것은 안타까운데, 그래, 그래도 딸은 있지 않겠냐고. 돈은 빼앗겼지만. 그랬더니 이 김진사가 죄송합니다, 딸도 도망을 가버려서 이제 얘기하니까 허판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허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사실. 그죠? 왜냐면 돈으로 권력 하나 지금 이제 준비해 놓은 건데,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좀 농락을 당했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돈 만냥 내놓던가 아니면 네 딸 데려와. 그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채봉이가 자기 아버지 구하겠다고 그 돈 1만 냥을 받는 대가로 기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못난 아버지죠. 그런 거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이 채봉감별곡의 내용을 보면서 어떤 걸 떠올려야 되느냐, 바로 이런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봉감별곡에서 포인트는 이 작품 안에 조선 후기 사회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관 매직에 가는 거거든요. 선생님 지난번에 강의할 때 공방전이라는 작품을 강의했었는데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국순전에서도 이런 얘기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신사국 문학교과서에 경화여고 고3 학생들은 작년 고2 책에서 공방전이 있었죠. 그 공방전에서 매관 매직에 가는 게 있었잖아요. 돈을 주고 받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것들.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부패한 사회상에 들어있는 거죠. 다음, 사실적 묘사가 많다. 이게 뭔 얘기냐면 뭔가 고전소설의 특징상 우연성이나 전기성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작품은 우연성과 전기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약간 있을 법한 이야기, 현실 속에서의 사실적 묘사가 더 많다는 거 특징이에요. 다음 세 번째, 근대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 당연히 채봉이 얘기하는 거겠죠. 네 번째가 신원설화, 혼사장애 모티프, 그 다음에 염정설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참고로 신원설화는 원한을 푸는 이야기, 그 다음에 혼사장애 모티프는 결혼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인물이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염정, 애정, 남녀 간의 사랑다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인물은 다 동그라미 상황에서 보시면 좀 쉬워요. 자, 김진사의 딸 채봉은, 그러니까 지금 부녀, 지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서울 간 사이의 이웃의 선비 장필성. 그래서 채봉과 장필성, 얼레리 꼴레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거. 혼약을 맺어요. 야, 이게 지금 아버지가 없는데 결혼하잖아. 이게 얼마나 근대적인 사상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할 수 없던 시절인데 아버지가 한양 간 사이 사랑하는 남자와 이제 결혼을 맺어버린 거죠. 정확히 말하면 혼약이라고 했는데 결혼은 아니고 약혼이에요. 약혼을 했어요. 자, 서울에서 김진사는 허판서에게, 이거 나쁜 인물이죠. 아주 나쁜 부정적 인물. 돈과 딸을 주기로 하고 관직을 얻었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관 매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매관 매직에 대한 것들, 당대의 부패한 사회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렇지만 채봉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중간에 도망을 가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채봉이는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취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갖고 있는 진취적인 여성상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김진사는 돈을 준비해 가던 길에 화적의 습격을 받아 돈을 다 빼앗겨요. 1만 양을요. 채봉은 아버지를 위해 몸값을 받고, 이 몸값, 그 아버지를 위해서 돈 만냥을 갖기 위한 거죠. 기생송이로 살아가다가 이감사의 눈에 띄어 관하로 일하러 오게 된다. 이제 이감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이보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은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간단해요. 현재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채봉이라는 여자와 그 다음에 장필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김채봉과 장필성이에요.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들의 사랑이 결국은 약간 중간에 김진사라고 하는 아버지로 인해서 깨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은 이 채봉이는 뭐가 되냐면 송이가 되는 거고, 장필성은 나중에 뭐가 되는 거냐면 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다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들의 사랑에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를 끼는 사람이 김진사와 허판서라는 인물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김진사 말고 채봉의 엄마였던 채봉의 엄마도 처음에 김진사와 얘기할 때 우리 딸을 주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돼요. 여기 채봉이는 이제 좋은 남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엔 반대를 해요. 그런데 김진사가 모르는 소리 말라고. 내가 이 직책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때 현감 자리를 받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나만 잘 되는 거야? 우리 집안 전체가 잘 되지. 그럼 내가 올라가면 우리 딸을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 집안 전체가 잘 됐을 텐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주도적인 여성상은 아닌 거죠. 자, 갑시다.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멀어지고 지금 현재 기생이 된 상태에서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거죠. 몸을 틀싹머리에 엎드렸는데 깜빡 잠이 들었다고 얘기하네요. 누가요? 아마 채봉이 얘기하는 것 같죠? 꿈속에서 송이는 나오네. 송이는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에 떠다니며.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서니까 여기 다 꿈의 내용인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드디어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요. 장필성이 정막 공방에서 혼자 전날에 답장글을 꺼내놓고, 지금 여기까지 쭉 A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혼자 전에 답장을 꺼내놓고 보며 울고 또 울고 전전반측. 들어봤니? 전전반측의 뜻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이런 뜻이죠. 뭐 이런 거죠. 잠이 안 와 하는 그 모습이에요. 누워있기에 달려들어가 마주 붙들고 운다.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 라고 설명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다 꿈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속의 내용이 아닌 거죠. 근데 꿈속에서 우니까 그것이 현실 속에서도 잠꼬대가 되어 울음소리가 되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채봉이가 혼자서 이렇게 꿈꾸고 있는데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 정말 님 보고 싶어 이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겠죠. 자, 이때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막 채봉이 울다가 옆에 누군가가 나타나갖고 사람이 늙으면 잠이 없는 법이죠,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면 서술자가 개입을 한 거죠. 누구 얘기하고 싶은 건데? 아마 이감사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조력자였던. 현재 지금 이감사의 집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 있는 그 이감사가 이 기생으로 있던 송이가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래서 송이를 자기 그 관아에 특채를 한 거예요. 채용. 너를 내가 특별히 초빙하겠다 그래갖고 자기 밑에서 쓰게 된 거거든요. 자, 이감사가 나이가 80여세일 뿐 아니라 방백, 아까 얘기했지만 으뜸, 이 고을의 수장이에요. 으뜸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 사람은 낮이나 밤이나 좋은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 선정에 대한 포부를 갖고 있는 사람. 굉장히 플러스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송이가 있는 방 쪽, 송이는 채봉이라고 그랬죠. 얘가 우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그래서 속으로 잠잠하되 짐작하되 송이의 나이가 18세인데 분명 무슨 사정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닌데 왜 울까? 뭔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뭔가 사정이 있어 그런가 보다. 그래서 가만히 나와봤다라고 설명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의 포부도 갖고 있고, 즉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민정신인 사람으로서 누군가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난 사람이 이런 걸 지나칠 리가 있나요? 가보죠. 송이가 남창을 열고 책상 머리에 누워있는데 불을 켜놓고 책상 위에 뭔가를 써서 펼쳐놓았대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들어가 주지를 펼치고 보니 추풍감별곡이었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나와있던 이감사가 이 송이한테 몰래 들어가 본 거야. 그래서 송이를 딱 봤더니 송이가 어떤 상태냐면 창문 열어놓고 불 켜놓고 책상 위에 뭔가를 열심히 써갖고 펼쳐놓은 글 같은 게 있는 거야. 그게 뭔가 봤더니 추풍감별곡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있는 거죠. 이 추풍감별곡이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거는 임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가족 보고 싶어, 님 보고 싶어라고 지금 막 우는. 그리고 이 추풍감별곡의 역할은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 추풍이래. 이 채봉 있잖아. 채봉의 슬픈 정서를 극대화시켜주는 소재로 사용이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감사가 일을 해결해주게 되거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일종의 계기를 제공하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풍감별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채봉이의 사정을 다 알게 되어서 채봉이를 도와주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추풍감별곡 안에는 채봉이가 얼마나 슬퍼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으니까. 이감사는 그 글을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어 깨우죠. 송이가 깜짝 놀랐어. 감사님 깬 것 같아. 대경실색, 완전 놀래서 일어서죠. 이감사가 종이를 말아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내가 비록 상하 지분, 그러니까 너와 나의 상하 신분의 차이가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여기고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너무나 아꼈다.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하면 좋겠구나. 오늘 심중에 미안한 일을 다 말하라. 그러니까 미안이란 말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미안이란 말은 뭐 조금 한쓰럽다 이런 뜻인가 봐요.
자, 다 말해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아니겠죠? 야, 이 녀석아, 나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아비처럼 생각하지 않고 이 같은 원한을 가지고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얘들아? 가족과 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 원한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러한 원한이 있으면서도 왜 얘기 안 했니? 그러니까 임 생각으로 인한 이 서러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말을 안 하고 있단 말이냐? 정말 속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질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애정 어린 질책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화내는 질책이 아니고요. 그죠? 자, 넘어가죠. 송이는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뗍니다. 만사무석입니다. 제 죄가 커요.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한 게 제 잘못이죠. 라고 얘기했어. 이감사가 허허 웃으면서 내가 너의 소회를 듣고자 하니. 그러니까 소회라는 말은 간단하게 속마음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의 속마음을 듣고자 하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해봐라. 그때 송이가 한출천배. 그러니까 막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거야.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몸이 떨려 말을 못하고 서 있으니 감사가 또 말을 재촉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제가 기망 속이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서면서 얘기를 합니다. 후원에서 장필성과 그래 화답하던 일, 모친과 장씨를 불러 우리가 혼인했던 일, 김진사가 서로 올라가서 허판서와 관계돼갖고 나를 팔아넘긴 일, 허판서가 저를 별실로, 즉 첩이에요. 별실은 첩, 정실은 본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김진사는 허락했으나 장씨와 약속 지키느라고 도망간 일, 모친이 찾아 내려와서 몸을 팔아. 모친이 언제 왔냐면, 야, 네 아버지가 다쳤다. 어떡하니? 널 데려오든가 돈 만냥 내놓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올려보내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씨를 잊지 못하고 해답할 사람 구해 장씨를 다시 만나 몸을 허락한 일. 이게 뭔 얘기냐면 중간에 여러분 일이 있었어요. 그 기생이 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 기생이 됐던 여기 있는 이 채봉이를 좀 이렇게 가지고 싶었나 봐. 근데 이 채봉이가 함부로 몸을 허락하지 않았어. 내 몸은 아무한테 줄 수 없다. 근데 자꾸자꾸 추파를 던지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혜를 짜낸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나와 하룻밤을 지내고 싶으면 내가 말하는 이 시, 이 노래, 퀴즈 같은 걸 냈던 것 같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퀴즈를 맞추면 이 노래가 말하는 의미를 맞추면 내가 동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무도 그 문제를 못 맞췄거든?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장필성이 어느 날 이 노래를 듣게 돼.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만 아는 노래야. 왜냐면 장필성과 채봉이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던 자기들만의 그 노래였거든. 그래서 그 순간 얘가 채봉이구나를 알게 되고 가서 자기가 장필성을 밝히고 서로 간에 이 교제를 갖고 있던 시기였어. 그렇게 교제를 갖고 서로 몸을 허락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여기는 이감사가 채봉이를 특채를 해서 관하로 데려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장필성이 그러한 채봉이를 만나겠다고 관하로 이방이 되어 신분이 강등된 거잖아. 그래도 들어간 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지금 채봉이와 이들의 사랑이 정말 애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상황 속, 그럼 이거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의 일이잖아. 되게 긴 시간 동안의 일을 되게 짧게 압축해서 여기다 제시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 네모쳐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쳐놓은 부분은 일종의 요약적 제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 말했어요. 대감의 하늘 같은, 대감은 당연히 이 감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초보온에도 잊지 못하겠나이다. 막 울어요. 그랬더니 송이야 울지 마라. 네 사정이 그런 줄 내가 몰랐구나. 하지만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네 소원 내가 못 들어주겠니? 이제 보니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으로 온 이유를 알게 된 거야. 야, 이 녀석 자기 사랑하는 여자 만나겠다고? 그래서 온 거야? 아우, 이 기특한 녀석.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장필성을 불러 내가 너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님 보게 해줄게. 라고 지금 얘기한 것 같아. 자, 넘어가죠. 눈물이라는 것은 인정에 지극한 이슬이다. 이것도 갑자기 이감사가 얘기하는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부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이겠네. 서술자의 개입이 이렇게 두 군데 나타나고 있네요. 자, 송이는 이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부모 생각. 이제 님 해결은 됐어. 근데 또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감사한테 얘기하죠.
근데 소녀의 부모도 소녀로 인해 공경에 처했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부모를 생각하는 네 마음이 정말 가상하구나. 효열지심, 이른바 천심에서 나오는 거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주선해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얘기해. 그러자 안방으로 건너와 누워서 송이가 주지에 쓴 추풍감별곡을 여러 번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 감사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야.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지극했는지를 쭉 읽어봐요. 이 감사가 장필성 불러서 필성의 속으로 생각하되 사또께서 이처럼 일찍 부르심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제 이러저러 고민하는 것 같아. 이 감사한테 무난하죠. 이 감사가 반가운 얼굴로 야 들어와. 필성이 막 긴장했어. 가자. 감사가 방으로 불려드리고 송이를 불러. 그러니까 송이가 들어왔겠지? 송이가 별당으로 들어오니까 필성과 서로 딱 만났어. 지금 송이는 알겠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송이는 좋은데 여기는 필성은 무슨 용부인지 모르잖아. 근데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들어왔단 말이야. 어떡하지? 양인심사 양인지라.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두 사람의 마음은 두 사람만 난다라는 옛 19절을 인용했대. 아하, 19를 차용했구나.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옛 고시를 차용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고시를 차용했다. 자, 감사의 앞이라 차마 말을 못하니 그 곤란한 재경이 어찌할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서술자가 잠깐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감사가 껄껄 웃으면서 야, 필성아, 네가 송이 보기 위해서 이방의 천역을 자역하고 이렇게 천한 직업을 네가 자인하고 여기 들어온 지가 예니곱달이 못 되어보다가 오늘의 서로 만나니 어떠냐? 필성이 놀라서 일어서서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이 감동스러운 부분인 거죠. 야, 드디어 너희들이 맺어지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정리해야겠죠? 자, 이 작품은 어떤 주제가 있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남녀의 사랑이 이 작품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당시 사회는 매관매직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였는데 조선 후기 사회생활 잘 드러내고 있다. 사실적 묘사가 많아요. 우연성 적어요. 전기성 적어요. 처음에 했던 내용이었죠. 그다음 주체적이고 의지적이고 근대적인 여성상이 드러난다라는 거. 주인공의 파격적 행위. 정형성을 탈피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아빠의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해버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다음 신원, 원한을 푸는 이야기, 혼사장의 모티프, 염정, 아까 다 얘기했네요. 마지막으로 서술자의 개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린 부분들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지금 오늘 좀 빠르게 정리했었는데 다음 시간은 배비장전이라는 소설을 또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전소설에 대한 것들은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전체 맥락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EBS 교재나 문제집 같은 데에서는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뭐가 중요한지를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배비장전으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